북한이 성호기를 맞아서 집중 어로전을 개시하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라며 수산물 생산을 대대적으로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네, 문제는요. 이 시기를 틈타서 월남을 시도하거나 의도치 않게 떠내려오는 북한 어선 때문에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은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모두 차단돼 있는 만큼 우려가 더 커지는데요.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29일 강원도 제진항 동쪽 NNL 이북 약 3km 해상에서 표류하던 북한 소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우리 군은 고무 보트로 배에 접근했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에 먹거리만 제공하고 돌아왔습니다. 유엔사와 국제 상선 통신망을 통해 북한의 상황을 전파하려 했지만 답이 없었고 언론을 통해 이들이 귀순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그날 밤 늦게 선박을 예인해 갔지만 우리 군이 NNL 이북 지역까지 넘어간 만큼 자칫 북한군이 오해해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조 물품이나 그런 걸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발적인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엔 북한 소형 고기잡이 목선이 NNL을 지나 속초 앞바다까지 넘어와 기순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선을 처음 발견한 건 군이 아니라 우리 어민이었고 사실상 군이 초기 탐지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동해는 서해와 달리 해역이 넓어 수없이 많은 북한 목선의 움직임을 일일이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해 NLL보다는 훨씬 해역이 넓고 그다음에 파도가 높기 때문에 서해에서의 그 북한 어선을 통제하는 것보다 동해에서 통제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이런 가운데 북한은 성어기를 맞아 집중 어로전을 개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수산물 생산 목표를 점령하라고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 중 하나로 수산물을 선정한 만큼 여느 때보다 강력하게 한 톤의 물고기라도 더 잡아야 한다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로 활동을 가장한 탈북 시도도 있었던 만큼 북한 당국이 단속 또한 대대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관측합니다. 선들이 나갔다가 표류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런 가운데서 또 뭐 의도치 않게 혹은 뭐 의도를 가지고 탈북을 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측도 더욱더 더 감시를 또 강화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군도 거기에 또 비례해서 또 감시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하는. 북한의 소형 목선이 연료 부족이나 기기 고장 등의 이유로 해류를 타고 남쪽으로 떠내려오는 일은 종종 발생합니다. 배들 자체가 너무 다 노후화돼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무동력선도 많고 그래서 보통 이 고기잡이 하러 나왔다가 뭐 배가 고장이 나든가 하게 되면은 해류에 따라 갖고서 표류해 가지고서 저기 어디야 청진이나 뭐 나진 이런 쪽에서는 이게 러시아 쪽으로도 넘어가기도 하고. 지난 5년간 우리 해상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은 46명. 이 가운데 절반은 북한으로 보내졌고 나머지는 귀순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고장난 북한 목선이 떠내려온다 해도 초기에 탐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목선은 전체 선구가 낮기 때문에 파도가 한 2-3m만 돼도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특히 이제 목선을 탐지하는 거는 해안경계부대하고 해군함정이 레이더로 목선을 탐지해야 되는데 목선은 철선보다 훨씬 레이더에 탐지하기 어렵다. 또 목선을 발견하더라도 자체 통신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의도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우리 군이 구조하거나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자칫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엔진 고장으로 정말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은 그들이 엔진 고장을 핑계로 해서 의도적으로 귀순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 사람들이 귀순할 때 아니 남한에서 너희들 그냥 납포해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떼를 부릴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우려스러운 건 현재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모두 막혀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20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모두 단절됐던 연락 채널은 2021년 7월 다시 개통됐지만 잘 들리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1년여 만에 통화가 재개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 등을 이유로 지난 4월부터 남북 직통전화와 군 통신선 등의 답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북한 선박이 NNL 이북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도 언론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관련 사실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고 지난 6월과 9월 인천 지역 해안에서 북한 주민 추정 시신을 발견했을 때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현재 남북 통신선이 단절되어 대북 통지문 발송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언론을 통해서 대북 통지 내용을 통보합니다.
통일부는 남북 연락 채널은 우리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생명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북한에 하루빨리 정상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락 채널은 해상에서의 선박 조난, 재난재해 등에 따른 통보와 협의에 필수적인 채널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자그마한 불씨가 언제든 의도치 않은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의사소통을 하는 채널이 늘 열려있긴 마련인데 이연에 그 위험이 확산되거나 더 큰 위기가 닥쳐오지 않도록 남북이 빨리 채널 복구하고 소통하는 게 시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채널 차단의 직접 원인이 북한에 있지만 우리 정부 역시 손을 놓고 있기보다는 북한이 태도를 바꿀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은 남북 관계에서 철저하게 실리주의적 입장을 취해왔고요. 따라서 남북 접촉을 통해서 북한이 뭔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야 접촉에 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이나 아니면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의제로 접촉을 제한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불필요한 충돌을 막고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전판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